윤석열 정부의 데드덕. 데드덕.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날 거다. 총선 되면은 레임덕이 아니고 겨우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완전히 그냥 뭐랄까 권력 공백 상태가 될 거다. 그래야죠. 이것들은 지금 권력을 엄청 남용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는 당장 탄핵하고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을 마비를 시켜야 돼요. 마비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보이는 게, 제가 범진보가 진짜로, 우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석을 꿈꾸긴 했지만 200석이 가능하겠어? 근데 진짜로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 그 조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한테 한마디 못했던 그 아부꾼들 있잖아. 아부꾼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을 직접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엄청 싫어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이종석 즉각 귀국시키라, 황상무 해임하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은혜하고 그리고 이용이 하고 있어요. 이용이. 이게 대단한 거죠. 한동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김은혜가 누굽니까? 김은혜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장본인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그 워딩을 만들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조롱받고 있어. 김은혜는 죽을 때까지 이걸로 욕을 먹고 엄청, 사실은 놀리면 다 할 거예요. 김은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 아부꾼, 진짜. 이런 아부꾼이 어딨어. 이용도 진짜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 중에 친윤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의원총회에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이야기를 막 하고 윤석열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그런 인물이 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실이 몇 번을 나와가지고, 야, 이종섭 얘기하지 마, 황상무 얘기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용과 김은혜까지 지금 대통령실이 싫어할 거 알면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경원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완전 친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두 사람은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윤석열한테. 나경원 괜히 당대표 나오겠다고 작년에 깔짝거리다가 윤석열한테 엄청 욕먹었죠. 그래서 초선들이 연판산 돌리고 완전 조리돌림하고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정말 개 무시당했던 나경원이에요.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안철수는요, 전당대회 나가서 끝까지 하긴 했죠. 그런데 안철수가 나는 윤석열과 함께 정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마디 했다가 너 죽을래? 대통령 팔지 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입 닥쳐. 그렇게 아예 대놓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부로 말을 못해요. 무섭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무서워. 안 무서워갖고 둘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신 발언. 안철수는 뭐라고 하냐?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 야, 안철수와 나경원도 기본적으로 이종섭과 황상무 들어오고 잘라라 말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안철수는 의대 증원 문제, 윤석열은 2,000명 고정인데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의대 증원 윤석열 단계적으로 해야 돼라고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어. 안철수가 이거 어저께 한 말이야. 어저께요. 겁도 없이. 야, 나경원은 더 놀라워. 나경원이 어저께 뭐라고 했냐? 저출생 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처로 나경원이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헝가리 모델 언급했어요. 헝가리 모델 해야 돼 그러고 있어요. 야, 대박.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거죠. 헝가리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할 때 신혼부부한테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이자를 없애주고, 아이를 2명 낳으면은 원금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3명을 낳으면 완전 탕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헝가리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이거 괜찮다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이가 이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이 이야기를 작년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작년 1월달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나경원 부적절 처사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게 뭐였냐면 실제로는 정당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추천한 건데 명목상은 뭐였냐면 자녀수 따라서 대출금 탕감해주겠다는 이 헝가리 모델 말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쾌하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경원이 쫓겨난 거예요. 헝가리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그 나경원이 돌아와가지고 보라는 듯이 어저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헝가리 모델 우리 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야. 헝가리 모델 얘기하다가 쫓겨났는데 대통령실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쫓겨났는데 돌아오자마자 응? 컴백. 공수선대위원장으로 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쉬워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보라는 듯이 야, 헝가리 모델 해야 돼 우리.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놓고 윤석열한테 야, 이 새끼야 듣고 있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놓고 반발하고 있는 거야. 아, 대박은 또 하나 있어. 최재형. 아, 최재형도 윤석열한테 한마디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야. 이준석 대표로 있을 때 최재형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었죠. 혁신위원장이었는데 혁신하려고 하다가 윤석열한테 맞아줄까봐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히 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최재형이가 야, 오늘 페이스북에 누구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을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 이종섭 대사 귀국시키고 황상무 경질하는 거 이거는 지엽적인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면적인 혁신. 비서실장 있죠, 이간섭. 비서실장 잘라버리고 대통령실 전면 쇄신하라. 대박. 지금 대통령실은 이종섭하고 황상무에 대해서 건드린 것 때문에 열받았거든요. 야, 너희가 감히 나의 인사권을 건드려? 이 개새끼, 지가 총장일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개지랄 떨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도전했던 새끼가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임 사유가 있는 이종섭, 황상무에 대해서 당에서 한마디씩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경로 한다는 거 아니야? 경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린다고 막 경로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최재형이가 겁도 없이 이종섭, 황상무는 당연한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실 전면 바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호연지기. 야,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럴까요? 얘들? 얘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용, 김은혜,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최재형까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야? 김웅이 잘 표현했죠. 역시 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배지 포기할게요.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 바뀌더라도 대통령 선거 지더라도 내가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 그래서 4년간 보장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의 그냥 아부왕이었던 김은혜 같은 경우 싹 바뀐 거죠. 근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은혜가 분당 을이잖아요.
분당을 역대 나왔던 여론조사 보죠? 그러면은 우선 작년 거 맨 밑에 글씨 잘 안 보이시는데 작년 12월 달에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그때 김병욱이 김은혜보다 10% 앞섰어요. 10% 앞섰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2월 달에 한국 리서치 보면은 동률. 그리고 데일리 리서치 보면은 2월 말에 김은혜가 6% 앞서요. 6%. 그러다가 한길 리서치 3월 달에 들어오면은 김병욱이 또 2% 앞서.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리고 3월 10일 거 보면은 김은혜가 4% 앞서고, 요번에 기호일보가 한 거 보면은 김은혜가 1% 앞서고, 그런데 가장 최근 거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은 김병욱이 1.2% 앞서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초박빙이야. 초박빙. 서로 계속 왔다 갔다 초박빙.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때문에, 이종섭이나 황상문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1%만 왔다 갔다 해도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지지율을 봐. 만약에 김은혜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 이렇게 무리 안 해. 근데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냥 1%, 0.5% 때문에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이라든가 황상무 같은 새끼들 때문에 지금 막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뭐 눈이 안 보여. 윤석열이 화내든지 말든지 경로하든지 말든지 그게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와가지고 야 빨리 그만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박빙 지역에서는요 1%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그래서 진보당의 이 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2.1%. 지금 김병욱이 김은혜한테 겨우 1.1% 이기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건데 진보당이 지금 2.1%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박빙 지역에서는요 진보당의 2%, 1%가 정말 선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의석수 비례를 몇 개 주고 전국 지역구에서 단일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3월 14일 날부터 15일까지 조사해서 나온 건데 지금 이 지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 분당 을이죠. 유인선 의원. 근데 이 지역 지금 유인선 후보가 장지화 후보와 유인선 후보. 유인선 후보가 지금 분당 을이고 장지화 후보는 성남 수성이에요. 김태년이 있는. 그 두 후보는 지금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어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사퇴했어요. 본래 같으면 사퇴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는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크게 서로 경선에서 합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경선도 안 했어 아예. 그냥 유인선과 장지화가 사퇴해버렸어. 근데 왜 그랬냐? 지금 성남 중원 이수진 의원 있죠. 이수진이 김연경 후보하고 경선을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경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경선하고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진보당이 그냥 사퇴해버렸어요. 그냥. 기사 한번 볼까요? 진보당 장지화 후보, 유인선 후보가 오늘 야권 단일 1대1 구도를 위해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연경 후보가 이수진 후보와 경선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퇴한 거예요. 각 후보 입장에서는 결과를 떠나 용태가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성남에서 여론조사 없이 전격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야권 단결의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과 본선에서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원래 여론조사 해도 돼. 근데 그냥 민주당 이겨야 된다고 사퇴한 다음에 이렇게 기사회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진보당 지지자들이 민주당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진보당 후보가 그냥 사퇴한다고 진보당의 2.1%가 민주당한테 가는 겁니까? 안 가요. 안 간다고. 얼마나 가겠지만 다 안 가. 그런데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면서 표를 기세명도 하고, 그리고 아마 선거운동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표가 가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성남 중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당연한 거지만 이수진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결국 분당은요, 진보당이 다 안 나오고 결국 민주당 다 밀어주게 됐거든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보수 언론들이 종북 논란을 일으키면서 민주당과 진보당을 막 싸움시키고 있는 거예요. 싸움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진보당 문제를요, 왜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의석수를 3개를 줘야 돼? 왜 소수정당을 왜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닙니다. 진보당은 달라요. 뭐 용해인의 기본소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구에서 이거 득표율이 없어. 나올 게 별로 있지도 않고 후보 낼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역 후보를 내면 1%, 2%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야권 단일화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그리고 1%, 2%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분당을은 1%, 2% 때문에 승패가 결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김은혜가 더 열받는 거야, 지금. 진보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 민주당하고 1대1 붙어도 아슬아슬한데 진보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하나가 돼버렸잖아.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격려하냐 안 하냐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제발 대통령 문제 좀 일으키지 마. 그러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안철수는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안철수는 김은혜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좋아요. 분당갑이 좀 더 좋아요, 여건이. 지금으로선. 분당갑에 지금 안철수하고 이강재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2월 말에 미디어토마토가 했을 때 안철수가 9% 앞섰어. 9%. 그리고 3월 초에 안철수가 5% 앞섰어. 한국리서치.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케이스텔 리서치에서는요, 조선일보가 한 건데 안철수가 4% 앞섰어. 계속 따라잡히고 있죠. 그런데 M브레인 퍼블릭에서는 갑자기 또 안철수가 한참을 앞서네. 거의 9%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걸 보면은 3월 10일 날 안철수가 여기서도 8% 앞서고, 코리아 리서치에서도 안철수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9%, 8% 앞서고 있죠. 그런데 갤럽에서 이번에 6% 앞섰고, 그리고 이번에 꽃에서 발표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0.1% 앞서고 있어요. 0.1%. 붙었죠, 완전히. 지금 이거만 보면은 지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이광재가 안철수를 아직까지 조사에서는 한 번도 이기는 게 나온 건 없는데 지금 계속 추격하는 기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종섭, 황상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막 의료 대란 고집 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길 수 있다. 쉽진 않지만 지금 안철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안철수도 가만 못 있는 거야. 응? 윤석열이 야,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렇게 말한 이후에 진짜 요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는 정말 죽을 판세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말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대 증원 단기적으로 올려달라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현장이 안 좋은 거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역은 다 국민의힘이 이겨도 이기면 당연한 지역들이에요. 쉬운 지역들이 아니잖아요. 동작을 나경원도 윤석열 왜 들이받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경원 처음에 지난달 3월에 꽃에서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경원이 10% 앞서고 있었어요. 10%. 왜냐면 이때 이수진이 막 꼴값 피고 막 난리치고 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야. 또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에서는요,
13% 앞섰어. 13%. 나경원이. 그런데 최근 들어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6%. 가장 최근 3월 16일 거 보면은 겨우 0.4%.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히 딱 붙어버린 거지. 나경원이 사실은 겨우 한 2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10% 이상 앞서고 있는데 겨우 10일 만에 거의 10일이죠. 10일. 거의 10일 만에 보름 만에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 나경원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통령실이 졌다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난리가 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방송을 했지만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따위 포스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냄비는 밟아야 제맛. 지금 동작을이 0.1% 때문에 진짜 0.5%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선거를 이게 지금 돕겠다고 만든 포스터가 어디 이따위 포스터를 냅니까? 냄비는 밟아야 제맛? 이거 보면은 우리야 속이 시원하지만 유권자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요 진짜로 그냥 0. 몇 프로, 0.1%, 2% 표만 왔다 갔다 해도 선거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짓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신났잖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에서 오늘 나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 포스터 류삼경 사과하라 그러고 있잖아. 류삼경님이 이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는데도 이거 갖고 사과하라고 난리고 있어요 지금. 류삼경 총장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최재형은 왜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세게. 제일 세게 하죠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던. 야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관성 날려버리고 완전히 쇄신해라고 그러고 있어. 이건 지금 대통령실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 지금 최재형은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가지고 나 좀 때려줘 그러고 있는 거야. 최재형은요. 최재형은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던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재형은 갑자기 막 대통령실이 전면 쇄신하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대통령실 나 지금 선거 너무 어려운데 나 좀 때려줘. 나랑 좀 싸우자. 내가 윤석열하고 싸우는 이미지 좀 만들어줘.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종로가 원래 민주당한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종로는 확실히 이길 것 같아요. 우선 최재형은요 후보가 너무 후졌어요. 후보가. 여기에 제일 문제는 종로의 후보인 최재형이 제일 엉망이라는 게 이게 가장 민주당의 큰 복이죠. 곽상원 변호사가 노 대통령의 사위인데 정치인으로서 난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인지도도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큼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선 최재형이가 후보가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아. 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보세요. 작년 11월부터 곽상원 변호사가 한 5% 앞서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에서 보면은 1% 앞서고. 그리고 2월 달에 가면요. 한 5% 앞서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앞서. 지진 않아. 그리고 3월 달 초에 보면은 여론조사 꽃에서 지금 몇 프로니까 7% 앞서고.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 3월 11일 날 보면 6% 앞서고. 갤럽에서 11%. 엄청나게 앞서가죠. 엄청나게. 곽상원 변호사가 운동을 계속 할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황당한 거는 갤럽에서 10일이 나왔는데 이틀 후에 리서치에서 몇 프로가 나오냐? 동률이 나왔어요. 이거 좀 황당하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동률이 나왔어. 동률이. 물론 이젠 여기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곽상원 변호사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거 꼭 기억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리서치 뷰에서 요번에 나온 거 지금 10% 앞서게 나오네. 10%.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한테 상당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종로는 곽상원 변호사가 최재형을 제가 봤을 때는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이 지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내가 좀 싸워야겠다. 싸워서
내가 마치 야당인 것처럼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저런 미치광이 수법을 쓰는 거야. 아니, 대통령실 지금 비서실장 교체하고 싹 갈아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요. 다른 사람들은 이종석 좀 불러주세요. 황상무 좀 해임해주세요. 겨우 그러고 있는데, 최재형은 막, 쟤 두 새끼가 문제가 아니고, 야, 비서실장, 나머지 수석들 다 모가지 쳐버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겁도 없이. 왜 그러냐?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하만갑이에요, 이용. 이용도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하만갑.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하만갑은 아직 조사가 나온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제가 지난 선거들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하남갑은 요번에 그 분구된 지역 아닙니까? 분구? 근데 하남은 원래 민주당한테 유리한 곳이라고 했죠. 아니, 유리하기보다 국힘하고 거의 삐까삐까 하는 곳이었어. 좀 유리했지. 근데 요번에 하남갑과 을이 분구가 되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 지역들이 다 을로 가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역들만 모아가지고 갑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갑은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어려운 곳이야. 약 15% 정도 어려운 곳이라고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고 동작 을보다 어려우면 어려울지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불안해요. 추미애 장관이 갔는데 추 장관이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지역을 갔어요. 여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하남갑이. 하남에서 어려운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모아서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갑자기 이용이 대통령실하고 막 각을 세우네? 왜 그러지? 이렇게 좋은 지역 와갖고? 여기는 험지가 아니거든, 내가 볼 때. 양지야, 양지. 근데 갑자기 막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제 유추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구나. 왜냐면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조사했을 거야, 아마.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분위기도 알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다급하구나. 난 그래서 지금 빨리 하만갑 조사가 나갔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는 조사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원래는 하만갑의 추 장관이 엄청 민주당이 불리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조사가 나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 왜? 이용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게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빨리 나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당이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이 이제 끝났구나, 거의 절망적인 분위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오늘 한동훈이 고백했죠. 한동훈이 오늘 국민의힘이 그 중앙선대위 발대식이 있었거든요. 발대식에서 지가 아예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에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떨쳐보지 못하고, 떨쳐보지는 뭐야? 펼쳐보지 아닌가? 오타 아닌가? 끝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끝난대요. 총선 진다고 왜 끝나? 총선 지면 끝납니까? 안 끝나지? 근데 언제 끝나냐? 압도적인 민주당의 승리, 반면에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패배, 그러면 끝나죠. 끝나죠. 그냥 의석수 적당하게 서로 이겼는데 민주당이 1등 하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의미 있죠. 국회의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윤정부 끝나는 거죠. 진짜 범진보가 입에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번에 지면 윤정부 끝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를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요번에 잘못하면은 압도적으로 패배한다. 지금 겁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얼마나 교만한 놈입니까? 거만한 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분위기 아는 거죠. 왜? 여의도 연구소도 그렇고 이거 다 돌리거든요. 근데 분위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돌려가지고 서울에서 뭐 표 뭐 90 몇 개 나왔다며요. 90 몇 개면은 지난 총선부터는 좋은 결과지만 지난 총선 때는 88개인가 먹었잖아. 근데 요번에는 여의도 연구소 돌렸더니 뭐 90 몇 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 뭐 그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얘들은 지금 놀라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먹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 앞으로 시간 지날수록 아직 20일 남았는데.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 지면은 전부 끝나는데 끝날 거다. 한동훈 네 말이 맞아. 이번 선거 끝나면 너희 정부는 끝날 거야. 라고 오늘 조국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그 비례 후보자들이 이태원에 갔죠. 이태원 참사 현장 가갖고 거기서 조문하고 헌화했거든요. 나 이거 보고 나 울었어. 나 기사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사를 본 게 아니고 저는 그 사진만 봤거든요. 사진 보고 내가 좀 놀랬어요. 몰라,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바 아니야? 너무 해석이 아름다운 거 아니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뭘 처음 봤냐면 이태원 참사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꽃다발 넣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봤잖아. 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태원 참사 현장 갔다고 해서 거기 가갖고 또 이렇게 이 뭐라 할까 이 헌화하고 조문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사진을 쫙 올렸는데 난 보는 순간 내가 울어버렸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놀란 게 뭐냐면 그 의전 있잖아요. 의전. 사실 보통 정당이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의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갖고 헌화하고 참배하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의전 어디서 합니까? 현충원 갈 때는 의전이 있잖아요. 이 의전이 딱 있잖아. 그런데 오늘 이태원에 가갖고 조국 혁신당이 진짜로 현충원에 온 것처럼 의전을 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우선 앞에 들어가갖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묵상 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먼저 걸어가갖고 여기서 참배를 하고 헌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2선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헌화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나서 3선이 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함께 이 길을 지나가는데 난 이거 보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의전이 이 당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그냥 정치적으로 퍼포먼스로 그냥 이용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얼마나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난 조국 혁신당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나 너무 놀랬어, 진짜. 놀랬어. 한따기님이 탁현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왜냐면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나 보고 나 울었다니까요. 사실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태원 참사 유족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응? 사실은 진짜 억울하죠. 대한민국에 무슨 씨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해요? 치안이 대한민국 광고할 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장점이 뭐냐면 치안이야, 치안. 치안이 좋은 나라. 여성들이 밤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딱 그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수도 한복판에서 청년들 159명이 참사를 당했어요. 지금 뭐 전쟁 났어,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 척을 해, 막. 유족들 만나주지도 않고. 지난 지금, 1년이 뭐야, 지금. 1년 지금
한 5개월, 6개월 돼가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와갖고 이렇게 정말 의전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참배를 하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족들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정치예요, 이런 게 정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장점이 뭐냐면 말을 되게 세게 하거든요. 말을 강하게 하잖아요. 조국 장관도 말 강하게 하잖아요. 강하게 하는데 천박하지 않잖아. 천박하지 않아요. 정치인 중에 혹은 저 같은 유튜버들이 막 화나면 욕하고 막 그러자면 얼마나 천박해요. 듣기가 거북해. 근데 조국 혁신당 사람들, 조국 장관이라든가 뭐 박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막 분노를 가지고 막 대통령실 비판하고 검찰개혁 막 얘기할 때 보면은 분명히 내용은 되게 세거든요. 내용은 되게 세는데 그 말하는 게 단어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어. 품격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다른 정당에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난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재평가를 하게 돼. 내가 조국을 막 비판도 많이 했고 우유부단하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정치를 하면서 방송 나와갖고 또 현장에서 막 하는 언어를 보면 굉장히 격조가 있어요. 비겁하지 않고 직설적인데 격조가 있어. 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이 바람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지금 분위기로는 대법 판정 나면 조국 장관은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고 형사고 나오더라도 조국 장관은 정치적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고 다음 대선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안에서 대선 경쟁을 치러야 될 그런 아주 야권의 중요한 대선 후보로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법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 정치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못 나오겠지. 근데 난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대통령으로서 나중에 조국 장관 사면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이재명하고 둘이 붙을기는 어려워요. 당장 조국 장관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 많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조국 장관이 이렇게 세게 당당하게 진짜 활활 타오르면 사실은 뭐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조국 장관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밝은 거죠.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조국한테. 근데 조국 장관이 이렇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참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기자들한테. 진짜 멋있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넘어 정치적 생명력이 다한 국정 공백을 일컫는 그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래요. 오늘 조국이 그랬어요. 이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서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다. 근데 이런 말을 민주당은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맞지요? 그냥 무조건 사실은요, 정부가 정치적 생명을 다해갖고 국정 공백이 만들어지게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돌아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부가 했던 권력의 오남용 있잖아. 양평길, 고속도로. 실제로 보니까 이것들이 권력을 오남용해갖고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의 이런 말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거죠. 이 정부는 힘이 있으면 안 돼. 3년간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라고 딱 못을 박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함께 가는 거, 이거는 서로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멀어지게 하고,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막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나왔던 기사지요.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의 기사. 조국. 지금 땡땡 있다는 거는 조국 했다는 말 아니니까. 조국 혁신당 인기 이유는 윤석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야 라고 했다는 거야.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 중에 일부 중에는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국 혁신당한테 들어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국이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이런 말 하면은 이거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로서 열받지. 기사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최근 일본 여론조사에서 소속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조국의 분석이라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을 찍는 사람은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찍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는 거야. 민주당이 싫으면은 지역구 민주당 찍지? 무슨 소리야? 지역구 민주당 찍고 비례 조국 혁신당 찍는 사람들은요,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그래도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함께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찍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민주당한테 절대 표 안 주는 사람들도 사실은 유입되고 있다는 게 조국 혁신당의 장점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찍는 사람들은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중앙일보가 얼마나 악의적이냐면 이 기사를 보면 조국 장관이 대표가 실제로 이렇게 자체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국이 이렇게 말했으면요, 이건 진짜로 황당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은요. 이건 정말로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정말 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신났어. 이거 가지고 이재명하고 싸움 시키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한테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가갖고 막 물어봐요. 조국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면서 막 싸움을 시키는데, 이재명이 대단한 게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이 기사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우선 조국 장관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짜 뉴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싸움시키려고 말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그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같은 걸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우리 옆에도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지원 씨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그냥 중앙일보하고 이 기자들이 진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싸움 시키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사실은 처음에 좀 당황하잖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면서 이거 오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도 조국 장관이 박지원한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혁신당 명예대표 해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지원 같은 경우가 그거를 수락했습니까? 오늘 매불수 보니까 수락했다고 안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때 기자들이 막 그냥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질문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걷잖아요. 이거 오버 아니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딱 선을 걷잖아. 실제로 조국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죠. 중앙일보의 왜곡된 제목 보도를 활용해 일부 기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사인 대담 내용을 본인이 얘기를 하죠. 당시 이거는 보수정황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것을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왜곡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시사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이분이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혁신당으로 오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한 거죠.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 시민이 나 윤석열 너무 싫어갖고 조국 혁신당 찍겠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민주당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TK에서는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 이게 그 사람 정설하라는 거야. 그런데 혁신당은 찍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중앙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이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 마치 조국이 우리가 인기 많은 이유는 윤석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 우리가 인기가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조국이 이렇게 자체 분석을 냈다라고 한 거지. 이거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싸움을 시키는데 그 싸움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웹제보가 나왔죠. 민주당과 우리는 망치와 모루 같은 관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지금 선거가 국민의힘한테 매우 불리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 이 바람과 민주당이 함께 시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시너지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시너지가 아니고 민주당의 표를 무조건 조국이 빨아간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우리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착각.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요. 서로 윈윈 관계예요. 윈윈 관계. 나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표 가져간다고 막 조국 당을 막 공격을 하고 막 조국 지지자들을 족발하고 막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경고의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오늘 미디어 토마토에서 비례 그 지지율이 29.4%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은요
갤럽을 보면 알겠지만 정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7%가 나왔어요. 7%. 정당 지지율이. 갤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뭡니까? 이 표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 비례에서는 19%가 나왔고 비례가 아니고 일반 정당 지지율이 7%가 나왔다고요. 진보당은 1%가 나왔고 진보당의 7배예요. 7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경합 지역에서는요. 진보당의 1% 때문에 선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1% 때문에. 그래서 진보당하고 지금 경선해가지고 단일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요. 7%가 나와. 그런데 수도권에서 조국 혁신당이 7%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보냈어. 안 내보내고 문제가 없다? 만약에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막 계속 싸움 걸고 그리고 계속 분위기가 막 아사리판 되고 그래버리면 물론 조국 혁신당도 지지율이 확 빠지죠. 빠져갖고 손해를 보지만 그거만큼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정말 농담 안 하고 수십 군데는 날아갑니다.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 지지자들이 서로 기분 나빠하고 막 싸움 붙잖아요. 그래갖고 막 지금 민주당에서 몰빵 외치는 건 괜찮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몰빵하자. 지역구 민주당 비례 민주당 뽑아라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냥 서로 페어플레이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저분하게 지난 4년 전 민주당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몰빵 외치면서 열린민주당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싸움을 걸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열린민주당과 지금의 조국 혁신당은요 완전히 달라요. 결이. 그때 열린민주당은 그 민주당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은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역구 의원을 안 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국 혁신당을 막 무시하고 싸움 걸고 악마화하고 진짜 지네타 싸움을 해버리잖아요.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7%가 그 중에 뭐 1, 2%라도 2% 이상이라도 민주당한테 표 안 줘버리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윈윈이라고요. 실제로 윈윈.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간질을 하면서 싸움을 시키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의 바람이 막 불고 있거든요. 진짜 입에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근데 저것들이 이걸 깨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종북 이슈 갖고 와갖고 민주당, 진보당하고 싸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워낙 비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너희들 비례 어떡하려고 그래. 막 싸워. 거기에 싸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이런 그 공감 능력이라든가 존중감이 대단하거든. 그 두 사람 다 검찰 세력의 엄청난 피해자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안 돼. 지도부는 대표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머리가 비어있는 지지자들이 문제예요. 웬만한 지지자들은 다 알아.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대가리가 비어있는 이 멍청한 지지자들이 있거든. 그런 지지자들이 계속 싸움 걸고 있고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진짜로 지금 분위기대로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그 옆에 조국 혁신당이 받쳐주면서 쭉 나가면요. 이번 선거는 압도적으로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만 안 하면 된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이후로 완전히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우리 민사랑님께서는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문제 없어. 괜찮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몰빵 외치시고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외치시라니까요. 상관없어. 운동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권유해. 오케이. 다 좋아. 그런데 조국 혁신당을 마치 원수인 것처럼 정말 무슨 원수인 것처럼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지만 말자는 거야. 그러지만 말자는 거야.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몰빵 외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들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두 관계가. 그러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이런 것들 다 점검해 주고 꼭 필요한 보장이 없으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는 가족들 보험 증서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보험비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할 때 놀쌤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놀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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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사물이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십시오. 지금 21분이 사물이의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우리 또 사물이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고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갖고 방송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셔야지 사물이가 큰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20일이죠. 20일 지나가면 사물이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의기소침 힘이 빠져요. 왜? 건물주한테 월세를 바쳐야 되는 날이거든요. 월세 123만 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23명이 10,000원씩만 보내주시면 사물이가 또 기운차게 겁먹지 않고 건물주한테 월세 던지면서 옛다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3명이 10,000원씩만 보내시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물이 월세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